첫사랑의 약속. 그날의 바람은 이상할 만큼 따뜻했다. 봄이 오기 전의 공기에는 아직 겨울의 냉기가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서 묘한 설렘이 섞여 있었다. 정민은 오랜만에 찾은 고향역 앞에 멈춰 섰다. 낡은 역사는 세월의 주름을 그대로 간직한 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울리는 쇳소리가 마치 오래된 기억의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18배 봄날, 기차역에서 기다릴게. 그때 그가 했던 약속이 마치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떠올랐다. 세월이 흘렀다. 그때의 소녀는 어디로 갔을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건 누구였을까? 정민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지만 답은 없었다. 30을 지나 40이 되었고 인생은 언제나 일처럼 바빴다. 그녀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남편과의 무미건조한 결혼 생활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마음 한켠 항상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의 이름이 석호였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휴대폰 화면에서 그 이름을 다시 보게 됐다. SNS 피드에 떠오른 글 하나. 사진 전 기다림의 시간들. 작가 윤석호.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 이름. 한 번도 잊지 못했던 이름이었다. 손끝이 떨렸다. 정민은 링크를 눌렀다. 그가 운영한다는 갤러리 위치가 떴다. 서울, 서촌의 작은 골목.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때의 감정이 지금 다시 흔들리면 자신의 삶이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낡은 나무 계단을 오르자 사진의 향기가 느껴졌다. 어디선가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고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그곳 한쪽 벽에 걸린 흑백 사진 한 장이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기다림. 역 플랫폼 코트 차림의 여인. 그녀였다. 30년 전 18배 자신. 눈가에 맺힌 망설임까지도 그대로였다. 정미씨. 낯익은 목소리.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멈췄다. 시간이 흘렀어도 그 눈빛만은 여전했다. 윤석호였다. 그 사진 왜 아직도 가지고 있나요?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내 모든 사진은 그날을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말에 정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세월이 흘러도 마음 한가운데 남은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연락을 이어갔다. 하루에 한 통씩 문자 메시지가 오갔다. 오늘 하늘이 맑네요. 당신이 떠올라요. 그런 사소한 말들이 마음을 흔들었다. 점심을 함께하며 옛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결혼하지 않았다 했다. 누굴 만나도 자꾸 당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녀는 말없이 물컵을 쥐었다. 떨리는 손끝, 미처 숨기지 못한 감정. 나는 그때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곁에 있길 바랐어요. 그래야 덜 미안할 것 같았거든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다. 정민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 머물지 못했다. 그날 밤 정민은 혼자 걸었다. 서울의 봄은 따뜻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차가웠다.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그 사랑이 과거의 사람일 때 그것은 죄가 된다.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정민은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와 사진들이 있었다. 그때 그가 보냈던 마지막 편지. 봉투는 열려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동안 두려워서 열지 못했다. 지금이라면 읽을 수 있을까? 손끝이 봉투를 스쳤다. 그러나 열기 직전 눈을 감았다. 아니, 아직은. 그녀는 다시 봉투를 덮었다. 창밖에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함에 사로잡혔다.
다시 사랑을 시작한다는 설렘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따랐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밤이 깊었다. 정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계 초침이 귓가에 박히는 듯 또렷하게 들렸다. 눈을 감으면 그의 얼굴이 떠오르고 눈을 뜨면 책상 위 그 편지가 보였다. 봉투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30년 전 역에서 그가 떠난 뒤 도착한 마지막 편지.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봉투를 열지 않았다. 그것이 무서웠기 때문이다. 읽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들어 올렸다. 오래된 종이에서는 세월의 냄새가 났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질감이 마치 그 시절의 공기를 닮아 있었다. 정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정미에게. 첫 줄부터 눈물이 맺혔다. 정미야, 이 편지가 도착할 즈음이면 나는 이곳을 떠나 있을 거야.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야. 단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겼어. 내가 날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먼저 떠나는 거야. 내가 가진 비밀 하나를 언젠가 내가 알게 되더라도 부디 나를 원망하지 말아줘.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비밀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비밀이었을까? 정민은 편지를 끝까지 읽지 못한 채 그대로 덮었다. 눈물이 종이를 적셨다. 원망하지 말아줘. 그 한 줄이 오래 남았다. 다음 날 정민은 다시 그 갤러리를 찾았다. 석호는 전시회 뒷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를 보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제는 무슨 일 있었어요? 편지를 읽었어요.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정민은 조용히 물었다. 왜 그때 떠났어요? 그 비밀이 뭔데요? 석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땐 말할 수 없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나에게 그만두라고 했거든요. 정민은 숨이 막혔다. 아버지가요? 당신이 서울로 대학 가기 전에 당신 아버지가 나를 찾아왔어요. 우리 딸 앞길 막지 말게. 자네 같은 집안 처지로는 안 된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정민은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믿기지 않았다. 아버지는 늘 따뜻한 사람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진실의 그림자가 드러났다. 그럼 왜 그걸 이제야 말해요? 그땐 말해도 소용없었어요. 당신은 이미 약혼했잖아요. 내가 끼어들면 더 아프기만 했을 거예요. 정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그동안 나 혼자만 미워했네요. 당신이 약속을 깨고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석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게 내 잘못이에요. 그때라도 솔직히 말했어야 했는데. 그는 잠시 정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사진 한 장을 건넸다. 그녀와 함께 찍었던 마지막 사진이었다. 뒤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날의 진실은 기다림 속에 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정민은 오랜 세월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을 조금씩 꺼냈다. 석호는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어딘가 불안한 그림자가 있었다. 석호 씨, 왜 요즘 자꾸 연락이 늦어요? 일이 좀 많아서 그래요. 솔직히 말해요. 뭔가 숨기고 있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번 전시회가 끝나면 이야기할게요. 며칠 후 정민은 우연히 신문 한 구석에서 그의 이름을 보았다. 사진작가 윤석호, 재단 스캔들 관련 증인으로 소환. 손끝이 떨렸다. 사진재단, 그가 일하는 곳이었다. 그녀는 즉시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갤러리에 가보니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문 앞에는 임시 휴업이라는 종이 한 장만 붙어 있었다.
정민은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다. 또 사라진 거야?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이번엔 왜 아무 말도 없이 가요? 밤이 깊어가던 그때 문득 집으로 돌아온 그녀의 책상 위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 윤석호.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정미야,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 것 같아. 이번에도 이유를 다 설명하지 못하고 떠나지만 이번엔 약속할게. 돌아올 거야. 단 한 가지, 절대 누구에게도 그 사진 이야기를 하지 마. 그게 우리 둘을 지킬 마지막 방법이야. 그녀는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엔 빗줄기가 흘렀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울렸다.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가 감춘 진실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날 밤 정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봉투 속 편지를 수십 번 읽고 또 읽었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사진을 말하지 말라.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녀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책상 위에 올려둔 봉투를 바라보다 결국 핸드폰을 들었다. 석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현재 이 번호는 서비스 지역 밖에 있습니다. 자동응답음이 허공을 메웠다. 그녀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또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한 번은 아버지 때문이었다. 이번엔 무슨 이유일까? 다음 날 학교에 출근한 정민은 하루 종일 멍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칠판에 글씨를 쓰다 멈추고 문득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교실을 비추는데 그 따뜻한 빛조차 눈부셨다. 쉬는 시간 그녀는 교무실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혹시 윤석호 씨 지인이신가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요. 저는 서촌 파출소의 김순경입니다. 윤석호 씨가 지난주부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정미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실종이라뇨? 그의 지인 중 마지막으로 연락한 분이 선생님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사람이 사라졌다고요? 그날 오후 정민은 파출소로 향했다. 서류 한 장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실종신고 접수서 윤석호 47세 사진작가. 마지막 목격 장소 자택 근처 카페. 경찰은 차분히 설명했다. 지갑과 휴대폰은 집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CCTV에 따르면 밤 11시 이후 외출한 뒤 행방이 묘연합니다. 정민은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집엔 불이 켜져 있었고 작업실에는 미완성 사진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모니터 한쪽에는 폴더명이 보였다. 기다림 최종본. 그녀는 마우스를 클릭했다. 그 안에는 역 코트, 그리고 자신이 서 있는 사진들이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사진 한 장은 달랐다. 그녀가 모르는 장소였다. 낯선 남자가 그녀의 뒷모습을 찍고 있었다. 그날 밤 정민은 그 사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절대 그 사진을 말하지 말라. 그의 말이 떠올랐다. 혹시 누군가 그를 협박한 걸까? 그 사진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녀는 온몸이 떨렸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며칠 후 학교로 낯선 택배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없었다. 박스를 열자 안에는 USB 하나와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다. 정미 선생님, 그가 남긴 마지막 작품입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보세요. 그녀는 교무실 문을 잠그고 컴퓨터에 USB를 꽂았다. 화면이 켜지자 영상이 재생됐다. 첫 장면은 여기였다. 그녀와 석호가 처음 만났던 그 장소. 하지만 이번엔 카메라가 멀리서 그들을 찍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장면. 석호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말했다.
사진은 넘겼어요. 이제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상 속에는 낯선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정민은 숨이 막혔다. 그 목소리 익숙했다. 그건 아버지야.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그녀는 영상을 멈췄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아버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된 그 사람. 그런데 영상 속의 남자는 분명 아버지였다. 정민은 눈을 감았다. 그럴 리가 없어요. 영상의 마지막 장면. 석호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정미야, 이걸 본다면 미안해. 진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전부터 시작됐어.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 누군가 널 보고 있어. 화면이 꺼졌다.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모든 게 뒤엉켰다. 사랑, 아버지, 그리고 사라진 남자. 다음 날, 정민은 다시 경찰서를 찾았다. 혹시 이 사람, 제 아버지와 관련 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라면?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영상에 경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영상 사본을 주실 수 있나요? 정민은 USB를 건넸다. 그 순간 경찰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이건 좀 이상한데요. 영상의 마지막 부분, 편집 흔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누가 왜 편집을 했을까? 석호가 남겼다는 영상이지만 누군가 일부를 지워버린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생각했다. 만약 이 모든 게 누군가의 조작이라면 그는 왜 나에게 편지를 보낸 걸까? 휴대폰이 울렸다. 익숙하지 않은 번호. 발신자 정보 없음. 정민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정미 씨. 낯선, 그러나 익숙한 목소리. 그 사람을 찾고 싶다면 내일 저녁 역으로 오세요. 뚝. 통화가 끊겼다. 그녀는 손끝이 차가워졌다. 역, 그들의 첫 약속의 장소. 모든 게 거기로 돌아가고 있었다. 사랑의 시작이자 배신의 무대. 정민은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그래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어요. 그날 역은 이상하리만큼 밝았다. 천장의 형광등은 어둠을 밀어내듯 하얗게 빛났고 플랫폼을 스치는 바람은 오래된 스피커의 잡음처럼 거칠게 귓가를 훑고 지나갔다. 정민은 계단 위에서 한동안 내려가지 못했다. 수십 년 전 약속은 여기서 시작됐다. 그리고 오늘 진실 역시 이곳에서 시작될 것이다. 정미 씨. 목소리는 등 뒤에서 왔다. 낯선 남자였다. 검은 코트를 입고 빛을 등진 채 얼굴의 절반이 그림자 속에 잠겨 있었다. 그는 손목 시계를 힐끗 본 뒤 플랫폼 끝쪽 벤치를 가리켰다. 사람들 시선이 많은 데는 싫어서요. 저쪽으로 가시죠. 정민은 순간 주저했지만 발걸음은 이미 벤치를 향하고 있었다. 남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종이봉투를 밀었다. 봉투 안에는 사진 2장과 작은 열쇠 하나가 있었다. 열쇠에는 숫자 37비가 매직으로 적혀 있었다. 그게 뭔데요? 보관함 열쇠입니다. 그리고 사진은 시작에 불과하죠. 정미가 사진을 꺼내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첫 번째 사진 작업실의 모니터 화면. 그녀가 본 적 있던 바로 그 폴더명. 기다림 최종본. 그런데 화면 구석에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작은 창이 있었다. 실시간 원격 접속. 누군가 석호의 컴퓨터를 보고 있었다. 두 번째 사진 역 플랫폼 CCTV 정지 화면. 밤 11시 42분.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석호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장면. 해상도는 좋지 않았지만 건네는 물건의 모서리에는 반사되는 금속 광택이 있었다. 열쇠. 정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누구죠? 남자는 잠시 웃었다. 적어도 오늘은 당신 편이라고 해둡시다. 그가 자세를 숙이며 낮게 말했다. 재단 얘기 들으셨죠? 그 사람 윤석호 씨, 재단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재단의 약점이기도 했죠. 약점이라니요? 사진은 기억을 붙잡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진실을 인질로 잡는 칼이 되죠. 그는 그 칼을 쥐고 있었어요. 남자는 시선을 들어 전광판을 보았다. 막차 7분 방면. 시간이 없습니다. 짧게 말할게요. 보관함 37비를 여세요. 그 안엔 SD카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엔 그가 마지막으로 찍은 것 그 사진이 들어있어요. 정민은 본능적으로 뒷목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사진 때문에 석호가 사라졌다는 건가요? 사라진 게 아니라 사라지게 된 겁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코트깃을 세웠다. 열쇠는 이미 받으셨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경찰. 왜요? 경찰이 도와줘야. 경찰은 늘 도와줍니다. 다만 누구를 도울지는 때때로 다르죠. 정미가 얼굴을 굳히는 사이 남자는 플랫폼을 걸어 저편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뒷모습이 계단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정미의 발 아래에서 작은 진동이 느껴졌다. 기차가 들어오고 있었다. 보관함 37비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다. 열쇠에 이가 맞물리는 순간 쇠문이 짧게 울렸다. 안에는 검은 천으로 감싼 작은 케이스 하나. 정민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누군가 보고 있는 듯한 그 익숙한 느낌. 그녀는 케이스를 재빨리 가방에 넣고 플랫폼을 빠져나왔다. 역박 공기는 아직 겨울의 뼛속 냉기를 품고 있었다. 가로등 아래로 눈발 같은 비가 흩뿌렸다. 그녀는 택시를 잡지 않고 일부러 골목길을 걸었다. 누군가 뒤를 밟을 때 택시는 너무 눈에 띄니까. 모퉁이를 돌아서자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문자였다. 열지 마세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보낸 사람 발신자 정보 없음. 정민은 본능적으로 주위를 살폈다. 어깨 뒤 건물 유리창에 비친 그림자 하나가 스르르 움직였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대신 길 반대편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밝고 카메라가 많은 곳. 그리고 거기서 계산대 앞에 서서 가방 속 케이스를 꺼냈다. 직원이 무심한 눈으로 쳐다보는 앞에서 그녀는 케이스를 열어 SD카드를 손에 쥐었다. 열지 마세요.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노트북을 켰다. SD카드를 꽂는 순간 폴더 하나가 자동으로 떠올랐다. PROMISESHADOW. 그 안에는 날짜로 표기된 폴더들이 줄지어 있었다. 가장 마지막 폴더 1225. 성탄절밤. 석호가 마지막으로 연락을 끊기 전날이었다. 영상을 재생하는 순간 화면에 익숙한 역의 고가가 떴다.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았다. 삼각대였다. 플랫폼 끝 벤치 옆에 서 있는 두 남자. 한 명은 석호, 다른 한 명은 검은 코트.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 광고판 사이에 서 있는 또 다른 그림자. 그 그림자는 플래시를 단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줌이 당겨지며 초점이 맞을 때 정민은 숨을 삼켰다. 광고판 뒤에 그림자, 입술에 굳은 선, 머리 모양, 어깨의 각도. 잊을 수 없었다. 아버지였다.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그 모습은 생생했다. 그러나 불가능했다. 아버지가 거기 있을 리가. 정민은 화면을 멈췄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때 화면 아래 작은 시간 표시가 깜빡이며 바뀌었다. 22만 1431, 22만 1430, 22만 1431. 시간이 뒤로 미끄러졌다가 다시 앞으로 움직였다.
프레임의 일그러짐. 편집. 누군가가 영상을 조작하고 있었다. 정민은 플레이어를 닫고 원본 파일 정보를 열었다. 메타데이터 촬영 일시, 장비 경로. 다 맞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마지막 수정자 항목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었다. FUNDOPS. 재단. 운영. 석호의 경고가 머리를 때렸다. 누군가 널 보고 있어. 노트북 화면이 순간 깜빡거렸다. 그리고 화면 중앙에 낯선 팝업 창이 떠올랐다. 원격 지원 세션 초대가 수락되었습니다. 정민은 반사적으로 와이파이를 껐다. 화면이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거실은 고요했다. 그러나 고요는 더 큰 소음이었다. 심장박동이 귓속을 때렸다. 그녀는 호흡을 가다듬고 방금 본 프레임을 머릿속에서 다시 돌려보았다. 아버지의 모습처럼 보였던 그 그림자. 가능한가? 아버지와 닮은 누군가. 혹은 고의적으로 더 씌운 정체불명의 얼굴.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밤 12시 6분.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정민은 조심스럽게 인터폰 화면을 눌렀다. 화면 속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배달원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음식 시키셨죠? 아니요. 아, 여기 주소가 죄송합니다. 위층인가 보네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러나 화면의 끝, 그의 손목이 잠깐 반짝였다. 검은 실리콘 밴드 재단 직원들이 지급받는 출입 인증 밴드와 같았다. 정민은 이가 갈리는 것을 느꼈다. 문을 열지 않았다. 그 대신 거실 불을 끄고 베란다로 나가 커튼 틈 사이로 복도를 보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찰나 남자는 위층 대신 계단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올라가는 대신 내려갔다. 정민은 손에서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그들은 모른 척하지 않는다. 그들은 보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경찰서가. 첫사랑의 약속. 그날의 바람은 이상할 만큼 따뜻했다. 봄이 오기 전의 공기에는 아직 겨울의 냉기가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서 묘한 설렘이 섞여 있었다. 정민은 오랜만에 찾은 고향역 앞에 멈춰 섰다. 낡은 역사는 세월의 주름을 그대로 간직한 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울리는 쇳소리가 마치 오래된 기억의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18배 봄날, 기차역에서 기다릴게. 그때 그가 했던 약속이 마치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떠올랐다. 세월이 흘렀다. 그때의 소녀는 어디로 갔을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건 누구였을까? 정민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지만 답은 없었다. 30을 지나 40이 되었고 인생은 언제나 일처럼 바빴다. 그녀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남편과의 무미건조한 결혼 생활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마음 한켠 항상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의 이름이 석호였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휴대폰 화면에서 그 이름을 다시 보게 됐다. SNS 피드에 떠오른 글 하나. 사진 전 기다림의 시간들. 작가 윤석호.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 이름. 한 번도 잊지 못했던 이름이었다. 손끝이 떨렸다. 정민은 링크를 눌렀다. 그가 운영한다는 갤러리 위치가 떴다. 서울, 서촌의 작은 골목.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때의 감정이 지금 다시 흔들리면 자신의 삶이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낡은 나무 계단을 오르자 사진의 향기가 느껴졌다. 어디선가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고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그곳 한쪽 벽에 걸린 흑백 사진 한 장이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기다림. 역 플랫폼 코트 차림의 여인.
그녀였다. 30년 전 18배 자신. 눈가에 맺힌 망설임까지도 그대로였다. 정미 씨. 낯익은 목소리.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멈췄다. 시간이 흘렀어도 그 눈빛만은 여전했다. 윤석호였다. 그 사진 왜 아직도 가지고 있나요?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내 모든 사진은 그날을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말에 정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세월이 흘러도 마음 한가운데 남은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연락을 이어갔다. 하루에 한 통씩 문자 메시지가 오갔다. 오늘 하늘이 맑네요. 당신이 떠올라요. 그런 사소한 말들이 마음을 흔들었다. 점심을 함께하며 옛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결혼하지 않았다 했다. 누굴 만나도 자꾸 당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녀는 말없이 물컵을 쥐었다. 떨리는 손끝, 미처 숨기지 못한 감정. 나는 그때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곁에 있길 바랐어요. 그래야 덜 미안할 것 같았거든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다. 정민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 머물지 못했다. 그날 밤 정민은 혼자 걸었다. 서울의 봄은 따뜻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차가웠다.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그 사랑이 과거의 사람일 때 그것은 죄가 된다.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정민은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와 사진들이 있었다. 그때 그가 보냈던 마지막 편지. 봉투는 열려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동안 두려워서 열지 못했다. 지금이라면 읽을 수 있을까? 손끝이 봉투를 스쳤다. 그러나 열기 직전 눈을 감았다. 아니, 아직은. 그녀는 다시 봉투를 덮었다. 창밖에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함에 사로잡혔다. 다시 사랑을 시작한다는 설렘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따랐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밤이 깊었다. 정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계 초침이 귓가에 박히는 듯 또렷하게 들렸다. 눈을 감으면 그의 얼굴이 떠오르고 눈을 뜨면 책상 위 그 편지가 보였다. 봉투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30년 전 역에서 그가 떠난 뒤 도착한 마지막 편지.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봉투를 열지 않았다. 그것이 무서웠기 때문이다. 읽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들어 올렸다. 오래된 종이에서는 세월의 냄새가 났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질감이 마치 그 시절의 공기를 닮아 있었다. 정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정미에게. 첫 줄부터 눈물이 맺혔다. 정미야, 이 편지가 도착할 즈음이면 나는 이곳을 떠나 있을 거야.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야. 단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겼어. 내가 날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먼저 떠나는 거야. 내가 가진 비밀 하나를 언젠가 내가 알게 되더라도 부디 나를 원망하지 말아줘.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비밀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비밀이었을까? 정민은 편지를 끝까지 읽지 못한 채 그대로 덮었다. 눈물이 종이를 적셨다. 원망하지 말아줘. 그 한 줄이 오래 남았다. 다음 날 정민은 다시 그 갤러리를 찾았다. 석호는 전시회 뒷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를 보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제는 무슨 일 있었어요? 편지를 읽었어요.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정민은 조용히 물었다. 왜 그때 떠났어요? 그 비밀이 뭔데요? 석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땐 말할 수 없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나에게 그만두라고 했거든요. 정민은 숨이 막혔다. 아버지가요? 당신이 서울로 대학 가기 전에 당신 아버지가 나를 찾아왔어요. 우리 딸 앞길 막지 말게. 자네 같은 집안 처지로는 안 된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정민은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믿기지 않았다. 아버지는 늘 따뜻한 사람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진실의 그림자가 드러났다. 그럼 왜 그걸 이제야 말해요? 그땐 말해도 소용없었어요. 당신은 이미 약혼했잖아요. 내가 끼어들면 더 아프기만 했을 거예요. 정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그동안 나 혼자만 미워했네요. 당신이 약속을 깨고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석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게 내 잘못이에요. 그때라도 솔직히 말했어야 했는데. 그는 잠시 정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사진 한 장을 건넸다. 그녀와 함께 찍었던 마지막 사진이었다. 뒤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날의 진실은 기다림 속에 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정민은 오랜 세월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을 조금씩 꺼냈다. 석호는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어딘가 불안한 그림자가 있었다. 석호 씨, 왜 요즘 자꾸 연락이 늦어요? 일이 좀 많아서 그래요. 솔직히 말해요. 뭔가 숨기고 있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번 전시회가 끝나면 이야기할게요. 며칠 후 정민은 우연히 신문 한 구석에서 그의 이름을 보았다. 사진작가 윤석호, 재단 스캔들 관련 증인으로 소환. 손끝이 떨렸다. 사진재단, 그가 일하는 곳이었다. 그녀는 즉시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갤러리에 가보니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문 앞에는 임시 휴업이라는 종이 한 장만 붙어 있었다. 정민은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다. 또 사라진 거야?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이번엔 왜 아무 말도 없이 가요? 밤이 깊어가던 그때 문득 집으로 돌아온 그녀의 책상 위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 윤석호.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정미야,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 것 같아. 이번에도 이유를 다 설명하지 못하고 떠나지만 이번엔 약속할게. 돌아올 거야. 단 한 가지, 절대 누구에게도 그 사진 이야기를 하지 마. 그게 우리 둘을 지킬 마지막 방법이야. 그녀는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엔 빗줄기가 흘렀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울렸다.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가 감춘 진실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날 밤 정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봉투 속 편지를 수십 번 읽고 또 읽었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사진을 말하지 말라.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녀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책상 위에 올려둔 봉투를 바라보다 결국 핸드폰을 들었다. 석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현재 이 번호는 서비스 지역 밖에 있습니다. 자동응답음이 허공을 메웠다. 그녀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또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한 번은 아버지 때문이었다. 이번엔 무슨 이유일까? 다음 날 학교에 출근한 정민은 하루 종일 멍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칠판에 글씨를 쓰다 멈추고 문득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교실을 비추는데 그 따뜻한 빛조차 눈부셨다. 쉬는 시간 그녀는 교무실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혹시 윤석호 씨 지인이신가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요. 저는 서촌 파출소의 김순경입니다.
윤석호 씨가 지난주부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정미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실종이라뇨? 그의 지인 중 마지막으로 연락한 분이 선생님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사람이 사라졌다고요? 그날 오후 정민은 파출소로 향했다. 서류 한 장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실종신고 접수서 윤석호, 47세, 사진작가. 마지막 목격 장소 자택 근처 카페. 경찰은 차분히 설명했다. 지갑과 휴대폰은 집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CCTV에 따르면 밤 11시 이후 외출한 뒤 행방이 묘연합니다. 정민은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집엔 불이 켜져 있었고 작업실에는 미완성 사진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모니터 한쪽에는 폴더명이 보였다. 기다림 최종본. 그녀는 마우스를 클릭했다. 그 안에는 역 코트, 그리고 자신이 서 있는 사진들이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사진 한 장은 달랐다. 그녀가 모르는 장소였다. 낯선 남자가 그녀의 뒷모습을 찍고 있었다. 그날 밤 정민은 그 사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절대 그 사진을 말하지 말라. 그의 말이 떠올랐다. 혹시 누군가 그를 협박한 걸까? 그 사진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녀는 온몸이 떨렸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며칠 후 학교로 낯선 택배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없었다. 박스를 열자 안에는 USB 하나와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다. 정미 선생님, 그가 남긴 마지막 작품입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보세요. 그녀는 교무실 문을 잠그고 컴퓨터에 USB를 꽂았다. 화면이 켜지자 영상이 재생됐다. 첫 장면은 여기였다. 그녀와 석호가 처음 만났던 그 장소. 하지만 이번엔 카메라가 멀리서 그들을 찍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장면. 석호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말했다. 사진은 넘겼어요. 이제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상 속에는 낯선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정민은 숨이 막혔다. 그 목소리 익숙했다. 그건 아버지야.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그녀는 영상을 멈췄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아버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된 그 사람. 그런데 영상 속의 남자는 분명 아버지였다. 정민은 눈을 감았다. 그럴 리가 없어요. 영상의 마지막 장면. 석호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정미야, 이걸 본다면 미안해. 진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전부터 시작됐어.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 누군가 널 보고 있어. 화면이 꺼졌다.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모든 게 뒤엉켰다. 사랑, 아버지, 그리고 사라진 남자. 다음 날 정민은 다시 경찰서를 찾았다. 혹시 이 사람, 제 아버지와 관련 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라면?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영상에 경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영상 사본을 주실 수 있나요? 정민은 USB를 건넸다. 그 순간 경찰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이건 좀 이상한데요. 영상의 마지막 부분, 편집 흔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누가 왜 편집을 했을까? 석호가 남겼다는 영상이지만 누군가 일부를 지워버린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생각했다. 만약 이 모든 게 누군가의 조작이라면 그는 왜 나에게 편지를 보낸 걸까? 휴대폰이 울렸다. 익숙하지 않은 번호. 발신자 정보 없음. 정민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정미 씨.
낯선, 그러나 익숙한 목소리. 그 사람을 찾고 싶다면 내일 저녁 역으로 오세요. 뚝. 통화가 끊겼다. 그녀는 손끝이 차가워졌다. 역, 그들의 첫 약속의 장소. 모든 게 거기로 돌아가고 있었다. 사랑의 시작이자 배신의 무대. 정민은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그래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어요. 그날 역은 이상하리만큼 밝았다. 천장의 형광등은 어둠을 밀어내듯 하얗게 빛났고 플랫폼을 스치는 바람은 오래된 스피커의 잡음처럼 거칠게 귓가를 훑고 지나갔다. 정민은 계단 위에서 한동안 내려가지 못했다. 수십 년 전 약속은 여기서 시작됐다. 그리고 오늘 진실 역시 이곳에서 시작될 것이다. 정미 씨. 목소리는 등 뒤에서 왔다. 낯선 남자였다. 검은 코트를 입고 빛을 등진 채 얼굴의 절반이 그림자 속에 잠겨 있었다. 그는 손목 시계를 힐끗 본 뒤 플랫폼 끝쪽 벤치를 가리켰다. 사람들 시선이 많은 데는 싫어서요. 저쪽으로 가시죠. 정민은 순간 주저했지만 발걸음은 이미 벤치를 향하고 있었다. 남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종이봉투를 밀었다. 봉투 안에는 사진 2장과 작은 열쇠 하나가 있었다. 열쇠에는 숫자 37B가 매직으로 적혀 있었다. 그게 뭔데요? 보관함 열쇠입니다. 그리고 사진은 시작에 불과하죠. 정미가 사진을 꺼내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첫 번째 사진 작업실의 모니터 화면. 그녀가 본 적 있던 바로 그 폴더명. 기다림 최종본. 그런데 화면 구석에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작은 창이 있었다. 실시간 원격 접속. 누군가 석호의 컴퓨터를 보고 있었다. 두 번째 사진 역 플랫폼 CCTV 정지 화면. 밤 11시 42분.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석호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장면. 해상도는 좋지 않았지만 건네는 물건의 모서리에는 반사되는 금속 광택이 있었다. 열쇠. 정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누구죠? 남자는 잠시 웃었다. 적어도 오늘은 당신 편이라고 해둡시다. 그가 자세를 숙이며 낮게 말했다. 재단 얘기 들으셨죠? 그 사람 윤석호 씨, 재단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재단의 약점이기도 했죠. 약점이라니요? 사진은 기억을 붙잡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진실을 인질로 잡는 칼이 되죠. 그는 그 칼을 쥐고 있었어요. 남자는 시선을 들어 전광판을 보았다. 막차 7분 방면. 시간이 없습니다. 짧게 말할게요. 보관함 37B를 여세요. 그 안엔 SD카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엔 그가 마지막으로 찍은 것 그 사진이 들어있어요. 정민은 본능적으로 뒷목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사진 때문에 석호가 사라졌다는 건가요? 사라진 게 아니라 사라지게 된 겁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코트깃을 세웠다. 열쇠는 이미 받으셨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경찰. 왜요? 경찰이 도와줘야. 경찰은 늘 도와줍니다. 다만 누구를 도울지는 때때로 다르죠. 정미가 얼굴을 굳히는 사이 남자는 플랫폼을 걸어 저편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뒷모습이 계단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정미의 발 아래에서 작은 진동이 느껴졌다. 기차가 들어오고 있었다. 보관함 37B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다. 열쇠에 이가 맞물리는 순간 쇠문이 짧게 울렸다. 안에는 검은 천으로 감싼 작은 케이스 하나. 정민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누군가 보고 있는 듯한 그 익숙한 느낌. 그녀는 케이스를 재빨리 가방에 넣고 플랫폼을 빠져나왔다. 역박 공기는 아직 겨울의 뼛속 냉기를 품고 있었다. 가로등 아래로 눈발 같은 비가 흩뿌렸다. 그녀는 택시를 잡지 않고 일부러 골목길을 걸었다.
누군가 뒤를 밟을 때 택시는 너무 눈에 띄니까 모퉁이를 돌아서자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문자였다. 열지 마세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보낸 사람 발신자 정보 없음. 정민은 본능적으로 주위를 살폈다. 어깨 뒤 건물 유리창에 비친 그림자 하나가 스르르 움직였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대신 길 반대편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밝고 카메라가 많은 곳. 그리고 거기서 계산대 앞에 서서 가방 속 케이스를 꺼냈다. 직원이 무심한 눈으로 쳐다보는 앞에서 그녀는 케이스를 열어 SD카드를 손에 쥐었다. 열지 마세요.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노트북을 켰다. SD카드를 꽂는 순간 폴더 하나가 자동으로 떠올랐다. PROMISESHADOW. 그 안에는 날짜로 표기된 폴더들이 줄지어 있었다. 가장 마지막 폴더 1225. 성탄절 밤. 석호가 마지막으로 연락을 끊기 전날이었다. 영상을 재생하는 순간 화면에 익숙한 역의 고가가 떴다.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았다. 삼각대였다. 플랫폼 끝 벤치 옆에 서 있는 두 남자. 한 명은 석호, 다른 한 명은 검은 코트.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 광고판 사이에 서 있는 또 다른 그림자. 그 그림자는 플래시를 단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줌이 당겨지며 초점이 맞을 때 정민은 숨을 삼켰다. 광고판 뒤에 그림자 입술에 굳은 선, 머리 모양, 어깨의 각도. 잊을 수 없었다. 아버지였다.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그 모습은 생생했다. 그러나 불가능했다. 아버지가 거기 있을 리가. 정민은 화면을 멈췄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때 화면 아래 작은 시간 표시가 깜빡이며 바뀌었다. 22만 1431, 22만 1430, 22만 1431. 시간이 뒤로 미끄러졌다가 다시 앞으로 움직였다. 프레임의 일그러짐. 편집. 누군가가 영상을 조작하고 있었다. 정민은 플레이어를 닫고 원본 파일 정보를 열었다. 메타데이터 촬영 일시, 장비 경로. 다 맞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마지막 수정자 항목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었다. FUNDOPS. 재단. 운영. 석호의 경고가 머리를 때렸다. 누군가 널 보고 있어. 노트북 화면이 순간 깜빡거렸다. 그리고 화면 중앙에 낯선 팝업 창이 떠올랐다. 원격 지원 세션 초대가 수락되었습니다. 정민은 반사적으로 와이파이를 껐다. 화면이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거실은 고요했다. 그러나 고요는 더 큰 소음이었다. 심장박동이 귓속을 때렸다. 그녀는 호흡을 가다듬고 방금 본 프레임을 머릿속에서 다시 돌려보았다. 아버지의 모습처럼 보였던 그 그림자. 가능한가? 아버지와 닮은 누군가. 혹은 고의적으로 더 씌운 정체불명의 얼굴.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밤 12시 6분.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정민은 조심스럽게 인터폰 화면을 눌렀다. 화면 속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배달원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음식 시키셨죠? 아니요. 아, 여기 주소가 죄송합니다. 위층인가 보네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러나 화면의 끝, 그의 손목이 잠깐 반짝였다. 검은 실리콘 밴드 재단 직원들이 지급받는 출입 인증 밴드와 같았다. 정민은 이가 갈리는 것을 느꼈다. 문을 열지 않았다. 그 대신 거실 불을 끄고 베란다로 나가 커튼 틈 사이로 복도를 보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찰나 남자는 위층 대신 계단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올라가는 대신 내려갔다. 정민은 손에서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그들은 모른 척하지 않는다. 그들은 보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경찰서가